네, 100세 시대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복용하는데요. 산양류 단백질 최고죠. 바쁜 사람들이 못 챙기는데 하루 딱 2스푼이면은 그냥 네덜란드 순 100% 산양류가 몸에 쫙 제가 복용해 보니까요. 근육이 막 살아나면 이봉규 TV 구독자님들께 특별히 50% 할인하니까요. 이걸로 전화 오시기 바랍니다. 080-710-5555 네덜란드 산유인데요. 4통에 59,800원인데 두 세트 구매 시 2통을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10통, 총 10통에 119,600원. 싸죠. 애국 기업입니다. 저는 애국 기업만 소개해요. 나머지 안 합니다. 애국 기업이고 080-710-5555 제가 복용해 보니까 근육 보시죠. 단백질 최고입니다. 하루 딱 2스푼만 드세요. 전화하십시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소방서에서 소방관으로 20여 년간 재직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맡아왔고, 그래서 그 노하우라든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사고 그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제보를 저희한테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 제보해 주신 게 윤미향 사건, 다시 말해서 마포 쉼터 소장의 그 자살 사건, 그거는 자살이 아니다 하고 소방관으로 20여 년간 재직한 그 경험으로, 소방관은 출동을 하거든요. 살인 사건이라든지 자살 사건이든. 그래서 왜냐하면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20여 년간 했고, 여러 가지 그 자살의 정황 이런 거를 판단하고 이제 파악하고 그러시는데, 그때 그 사건은 자살이 아니다고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가로 어떤 내용이 있죠? 그때 마포 쉼터 소장 얘기죠? 네, 지난번에 저는 네. 그 윤미향 밑에서 일했던 그 쉼터 소장 소녀미거는 북한이 개입되었고 또 부정선거 물타기다 했었는데요. 지난번에는 그 북한 쪽에서만 그 개입된 걸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부정선거를 물타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손영미 그 사고는요, 2020년도 6월 6일 날 10시 30분에 거기 밑에 그 보좌관의 신고에 의해서 이제 그 발견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정의기억연대 측에서요, 부고장을 오전에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하고 윤미향하고 서로 사인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사람이 죽기 전에 부고장이 먼저 나왔다고요? 네네. 네, 말씀해 주세요. 내용은 이제 그 언론에 이제 많이 발표됐다가 이 내용도 현재는 그 삭제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군데는 남아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그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그 손영미 건이 그 사고 자살로 이렇게 이장됐을 때에 그때 어떤 그 배경이 어떤 분위기였었냐면요, 윤미향이가 그 위안부의 그 후원금을 사적으로 많이 그 사용해 갖고요, 국회에서 사퇴 압박이 거센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바로 그때 그 떨어졌던 그 민경욱 의원의 그 부정선거 항의가 가장 거셀 때, 그때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손영미 자기 그 밑에 그 직원을 그 자살건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물타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 부정선거 물타기용도 있지만, 그때 윤미향 건도 굉장히 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물타기도 되는 거죠. 자기 물타기로 되면서 그다음 이제 그 부정선거를 덮는 데 더 큰 목적을 두고 한 행위입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 2021년도 6월 28일 날 재수생 김희성 군이 그 재활용 봉투 쓰고서 자살했다고 대대적으로 오전 8시에 발표가 납니다. 김희성 군은 6월 22일 날 실종이 된 상태였었는데, 그 21일부터 28일 오전 8시까지는 하나도 발표도 되지 않고
그냥 있다가 그 28일 날 오전 8시에 모든 언론이 대대적으로 그 희한한 재생이 자살했다고 발표를 하는데요. 그때 이 날짜가 2021년도 6월 28일 이 날짜가 바로 민경우 의원의 재심하는 9시에 같은 날 9시에 재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김희성 군, 그다음 그 윤미향이 자기의 그 위안부 후원금 덮고 그리고 정의기억 연대 측에서 그 부고장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바로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야, 근데 어떻게 부고장을 아무리 짰어도 부고장을 미리 만들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게 자살이 드러나게 만든 다음에 부고장이 나가도 되는데 왜 부고장을 미리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너무나 급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로가 이제 사인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부고장이 먼저 나간 거는 그 팩트입니까? 네. 그 시간이 부고장 나간 시간이 확실히 그 정해져 있는 겁니까? 네, 시간이 그냥 그 보도에 6월 6일 낮 파주 자택에서 영면에 임한다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측에서 6월 6일 낮에 발표를 합니다. 오전에 배포를 하는데요. 내용이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쉼터 및 평화의 우리 집 손영미 소장님께서 6월 6일 낮 파주 자택에서 영면에 드셨습니다. 고인을 갑작스레 떠나보내게 되어 너무나 비통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부고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몇 시예요? 요게 6월 6일 낮 파주 자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은 안 나가고요. 시간은 안 나와 있고 낮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오전에. 자, 그러면은 돌아가신 시간은요? 돌아가신 사람은 10시 30분에 신고가 돼갔고요. 구조대 경찰대가 와갖고 거기에 그 문을 개방한 그 시간이 10시 50분에 밤 10시 50분에 개방이 됩니다. 해방이 밤 10시 50분이니까 저 사망으로 확인한 건 밤 10시 50분 이후군요. 같은 날. 그렇죠. 그래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낮이 아니라 밤인데 그게 어떻게 낮이라고 부고장을 만든 게 이상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여기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원래 처음부터 그 윤미향 밑에서 일했던 그 쉼터소장 손영미는요, 경부 압박 지시사라고 제가 전에 처음에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엑사라고 그 고정되지 아니한 그 끈이나 자기의 손과 발로 이렇게 그 자살을 했다는 그 뜻인데 바로 그 국가수에서 그 자기네 그 논문 발표에서는 거기에서는 경부 압박 지시사 엑사로는 절대 자살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하더라도 99%인데 나머지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5가지 건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5가지 건에다가 지금 여기 지금 제가 3가지 말씀드린 거 합치면은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자살이 아닌 게 확실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잘 말씀해 주셔서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변에 각별히 안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이분은 이제 현직 소방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음성 변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직 소방관이 이렇게 용감하게 제보를 해주시는 거는 이분은 그 자기가 평생을 소방관으로 이런 화재 현장뿐만 아니라 이런 사망 현장, 자살 사건 현장에 인명을 구하러 또는 시신을 수습하러 출동을 해봤는데 이 마포 쉼터 소장의 죽음에는 미스테리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자기의 노하우로 보면은 자살이 아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왜 한 5가지로 쭉쭉
이게 말씀해 줬어요. 그 중에 하나 경부 압박,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말씀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때 그 상황이 아니다. 현장의 그 모든 상황이. 그래서 아니라고 했고, 오늘 또 결정적인 게 부고가 어떻게 먼저 사람이 죽기도 전에 낮이라고 낮에 사망했다고 부고가 나왔는데 그 사망을 확인하러 들어간 시간이 밤 10시 몇 분인데 그걸 어떻게 미리 그렇게 알 수 있었느냐. 이거는 누군가 기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죽이기로 하고 미리. 근데 이 서로 사인이 안 맞아서 부고장이 먼저 나와버린 거죠. 야, 나 이거 미치겠다. 근데 이분이 그냥 제가 음모론으로 그냥 추리를 해서 김어준이처럼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소방관으로 20몇 년간 사람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소방관 업무하면서 북한 관련해서 따로 또 그 연구를 그 제도권에서 학교에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대학과 뭐 이런 데서요. 대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요건 이제 어디까지나 제보고 확실하게 이 소방관의 이 제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그냥 현직 소방관이 이렇게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이상하다 하고 제보를 하는데 그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물론 음성 변조 처리는 했습니다만 현직이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박원순 사건도 좀 지금 이상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주변에 4명 그것도 이상하고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좀 뭔가 의문사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윤월수님의 의문사도 있고요. 그래서 의문사 진상규명 팀을 만들어서 이거는 밝혀야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의문사들이 이렇게 너무 많으면 그래서 좀 확인해달라는 취지에서 이런 방송을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으니까요. 관계당국에서는 특별 팀을 만들어서라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야, 그 윤미향 팀이 무섭다는 소리를 김갑수도 한 적이 있거든요. 방송에서 강적들 녹화장인가 아니면 다른 녹화장인가 거기서 대기실에서 거긴 무서운 데인데 이렇게 은연중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태원 사고도 그렇고요. 이분이 또 저것도 제보해 주셨잖아요. 그 방음 판넬 그거 사고도 이상하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조선 그리스도연맹하고 그 한국의 그 그리스도 NCCK 그리스도연맹하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 전체 그 한기총 이런 그리스도연맹이 아니라 특수 조직이 있답니다. 그거가 좀 연기하는 것 같다는 제보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런 거를 좀 진짜인지 이분은 연구를 오래 해서 그래요. 좀 추적이 필요하고요.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방송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적이 필요하고 조사가 필요합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이상한데 저는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의아하니까 확인해 달라 이런 차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무섭네, 무서워.